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우리 대박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이번 주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했어야 됐는데 수요일날이 이제 우리 대선 투표일이라 일단 장도 쉬었고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도 좀 쉬면서 월요일날 업로드 시키고 이번 주도 마지막 날 첫날에 업로드 시키고 마지막 날에 업로드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또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흘러갔죠. 우리가 안 만난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단 긴장 관계 완화되는 스탠스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거기서 거기다 쭉 이렇게 힘든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중간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공약들이 뭐가 있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걸로 봐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나눠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물론 이것도 거의 대부분 다 제 뇌피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박이님들은 이제 제 이야기만 듣고 이제 끝내지 말고 각자 좀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큰 굵직한 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정책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분야별로 한번 보면은 일단 국방, 안보 이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분야도 있고, 에너지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방 외교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부분들은 그거잖아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또 이제 쿼드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구산 이야기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저변으로 깔려 있는 이 윤석열 당선자죠. 윤석열 당선자의 내용은 결국 국방력 증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강.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방산주들 업종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태 때문에라도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았고 주가가 올라간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조차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햇볕 정책보다는 약간 이제 강대강 국면으로 갈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국방력 증강,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정책 수혜로도 또 볼 수 있다. 러시아 수혜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3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주가들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일단 1차적으로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수혜로 이제 주가가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제 국방비가 더 증가할 수 있다. 특히나 이들의 또 공통점 뭐냐면 최근 들어서 수주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실적이나 밸류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숫자도 같이 좋아지는 애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히나 이제 우리 대박이님들이나 이제 저는 이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제일 좋게 보잖아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투기 수주가 이제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리고 리오프닝 되게 되면 항공기 정비 사업에 관련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실적이 바텀업 찍고 이제 바닥 찍고 이제 턴한다. 이런 이제 논리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 윤석열 당선자도 마찬가지로 우주항공과 이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안철수 의원이랑 이제 단일화를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기술 이쪽에 이제 가장 많은 할애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항공부를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수혜가 한국항공우주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4만 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도달한다고 보는데, 4만 원에서 이제 한번 쉬었다 갈지 아니면 4만 원을 바로 돌파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고 보면 볼수록 계속 레벨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박이님들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시황이랑 다 맞물려서 떨어져요. 러시아 사태 때문에 어차피 이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국내 3,000원짜리 주유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이 인플레이션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에너지나 유가 상승이나 뭐 천연가스 급등, 그다음 니켈 가격 급등 뭐 이런 부분들이 연일 쏟아지는 뉴스인데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 실생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자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죠. 바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사가 멈춰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이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가면서 공사가 상당 기간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30% 진행된 상태에서 올스톱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제일 먼저 빨리 공사를 이제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는 뭐니 해도 오늘 시장에서도 원자력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테마성 종목이고요.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볼수록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결국 두산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신한울 3, 4호기 이제 공사 재개되게 되면 이거 두산중공업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쪽도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수급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이제 뭐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전이 정책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원전 관련해서 6천억 이미 수주를 받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체코 수주전에 이제 뛰어드는 상황이니까요. 실질적으로 두산중업은 원자력에 관련돼서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지금 계속 수주를 받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원자로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SMR. SMR 개발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이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화석 연료에서 우리가 신재생으로 가는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전 세계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MR 시장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커지는데요. 두산중공업도 해외 수주가 관련돼서 이제 연간 뭐 4,800억 이상 그 정도의 이제 수주를 받아오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당장에 어쨌든 에너지 수급난은 지금 현재의 일인 거고, 여기에 이제 가장 급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도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는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는 사실 회의적이고 원전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이제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이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도 약간 이제 다른 게 있죠. 둘 다 이재명 후보자와 윤석열 후보자들의 그때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둘 다 공급량을 늘려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이제 공통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윤석열 캠프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돼선 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민간 사업자들, 그러니까 민간 건설 업체들을 통해서 또 공급량을 상당히 늘리는 게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건설사들 쪽으로 좀 호재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사업 하고 있는 자이S&D 같은 종목,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LG 계열의 S&D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볼륨이 상당히 커졌다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그 지분 가치를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이S&D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의 또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중소형주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 기대되는 소식은 뭐냐면, 이제 우리 주식을 하는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후보 공약 때 내세웠던 부분이 양도세 폐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양도세 폐지가 거래세 폐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라는 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서만 양도세를 걷어간다, 이러면은 우리 뭐 대부분의 우리 주린이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만 하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는 그냥 주식 매매하는 모든 사람한테 양도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거래세를 조금씩 찔끔찔끔 내는 게 낫지, 양도세 우리가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20%를 확 가져가고 25%를 확 가져가 버리는 게 그게 좋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 폐지 부분은 본인 입으로 꼭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가 이거 입 싹 닫고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를 싹 들어가 버리고
양도세를 폐지한다 2023년까지 어쨌든 얘기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23년부터 시행인데. 근데 2023년이 그냥 넘어가서 양도세가 적용이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리 주린이들 분명히 다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 청구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동의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된다. 이 부분만 사실 지켜줘도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연말만 되면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야지 세금을 안 내니까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어떤 흐름도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매도의 문제점 이것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서 공매도도 이제 진짜 공평한 운동장으로 만들면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증권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양도세 폐지 이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이나 게임주들에 대한 규제도 약간 완화한다라는 기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친기업 정책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캠프의 어떤 기본 방향이고 베이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P2E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개념이 생겼잖아요. 근데 P2E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행성 조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또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게임주가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 그리고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완화 이런 스탠스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블록체인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P2E라던가 그다음에 NFT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제도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도가 생겨날 텐데 이 제도에 있어서 규제 위주보다는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게임주들도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뭐 제가 하는 이야기든 다 나오는 이야기들 후속적인 이야기들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 공약을 지킨다면 게임주들 P2E 특히나 P2E와 블록체인과 NFT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메이드 뭐 이제 게임주들은 많이 있지만 일단 P2E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 주가도 많이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10만 원 내외에서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작용해 줄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플랫폼의 거대화 로 인해서 시장을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를 했지만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었죠. 그 때문에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호재성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초반대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악재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이제 모아가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규제 완화 이 부분도 사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떠오르는 부분만 보면 일단 가장 말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원전, 그리고 이제 건설, 플랫폼, 그 다음에 뭐 게임, 이쪽이 일단은 섹터로 보면은 수혜로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양도세 폐지, 이거는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이 이야기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2022년이잖아요.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양도세 폐지할 것 같으면 지금 빨리 이야기해서 올해 내로 법을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안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도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나는 부분만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대박이님들 뭐니 해도 지금 국내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해외 이슈가 중요한 거고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좀 복잡합니다. 이제 막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푸틴은 궁지에 몰리면 이제 더 심각한 어떤 긴장 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나토에 가입 안 할 테니 그리고 돈바스 지역 독립도 인정을 할 테니 한번 만나서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보자 끝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진척 사항이 없고 우리 대통령도 대통령이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리스크죠. 이 글로벌 리스크가 언제 좀 완화가 되느냐. 그 부분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이런 업종들 먼저 보면 먼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일단 전략을 짜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에 맞는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거 스트레스 받다가 사람 죽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시고 오셔서 다음 주 또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푹 쉬시고 오십시오. 대바이.